안녕하십니까, 미즈노를 팀장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즈노의 2022년 경제를 전망한다. 물론 미국 주식과 연관된 경제를 이야기하겠죠. 자, 칠판 노트, 칠판 수업, 오랜만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칠판 노트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한 달에 25불에 또는 50불의 수업료를 내고 멤버십 비용을 내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10배, 100배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의 경제 전망, 우리가 항상 미존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큰 그림이죠. 빅픽처, 큰 그림, 추세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오늘 다루도록 하겠고, 이 영상 이후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수 가격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연말이 될 때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경제 전망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큰 그림을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자, 먼저 이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지금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나누냐면, 지금 이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1분기, 그렇죠? 1분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얘는 당연히 2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분기가 되겠고, 얘는 4분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내년 2022년에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통 이걸 키워드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요? 2022년의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키워드, 뭐죠?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오미크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부터 11월에 이거 되게 얇네. 잠깐만요.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오케이. 바로 여기입니다. 11월에 중간 선거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11월이니까 이제 4분기에 해당이 되겠죠? 9, 10, 11, 12. 딱. 이 11월의 중간 선거가 가장 2022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정말 초빅,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식시장이 올랐죠. 오늘도 좀 오르고. 이유는 뭐죠? 바이든 대통령이 락다운 없다, 락다운 절대 없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자, 요거 일단 접어놓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줄게요. 글씨를 좀 줄일게요. 오케이. 4분기, 특별히 12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때가 12월 22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월까지는 우리가 되게 행복했잖아요. 12월장 들어서 시장이 어땠죠? 굉장히 좀 이상했죠. 정말 이상했죠. 일단 12월 15일 FOMC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움직이질 않고 있었고, 그렇죠? 월가에서도 그닥 추천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라 그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유동성은 또 끊겨버렸고. 자, 내년도는요, 바로 4분기 올해, 정확하게 말하면 12월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있잖아요. 오케이. 그다음 중간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시다. 폴스 오브 줄라이. 11월의 중간선거. 조심스러운 관측인데요. 조심스러운 관측인데 일단 4분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여기로 보면 색깔을 뭘로 할까요? 핑크로 할까요? 오케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렇게 오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는 좋겠죠. 요때 고점을 찍고 얘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약 10% 정도의 조정을 예상을 합니다. 10에서 15%. 이게 딱 2분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서서히 시장은 이렇게 반등이 돼서 자, 2022년이 출발했던 요 선까지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내년 미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체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예요. 자넷, 그다음에 파월. 지금 이 세 명이 한 팀이잖아요. 이렇게 한 팀. 이대로 가다가는 100전 100패 합니다. 공화당을 절대 못 이깁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끌어올릴 겁니다. 시장을. 근데 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라고 파월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작년 이맘때 미즈노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2021년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주식시장은.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그 다음엔 항상 어려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당을 욕했을 거고 전 정부를 욕하고 힘을 몰아달라 그래가지고 항상 대통령 첫 해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끝날 때는 레임덕 현상이 나서 굉장히 낮고. 자, 1년을 돌이켜봅시다. 올 시장 어땠죠? 힘들었죠. 시장이 힘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죠. 더구나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올해 정말 힘들었죠. 왜냐하면 작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장의 모습을 올해 보여주었으니까. 더구나 거기다가 소형 성장주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시작한 폭락을 극복을 못하고 있죠. 파란티어를만 봐도 1월 달에 45불 찍더니 지금 20불, 뭐 50%, 한 60% 지금 반토막이 났죠.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내년도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도 굉장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잡히지 않을 거고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변함없이 인플레이션 잡혀 조금씩 조정이 되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가스값부터. 하지만 아직은 멀었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 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9일밖에. 오미크론이 이번 겨울까지 계속 갈 거거든요. 결국은 1분기 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미크론이 완전히 정복, 어너덜 오미크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했을 때 오미크론이 완전히 진정되는 시기는 2월 정도로 봐야 돼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악재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렇죠. 연준에서 페드에서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측되는 것은 5월달 2분기에 해당이 되겠죠. 5월달에 1차 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9월달 정도에 2차. 그 다음에 시장을 상황을 봐서 선거 끝나거나 선거 전에는 힘들 것 같죠. 선거 끝나고 요때 한 번 더 3차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럴 때는 시장이 그닥 영향을 그렇게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사인을 주면서 준비하게 한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자,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는 조금 굵게 할게요. 이거를 좀 밝은 연두색으로 할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밝은 연두색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12월 15일에 있었던 FOMC 발표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죠? 그렇죠.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에 FOMC의 금리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직됐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장이 그닥 헤매고 있는 이유. 이게 사실 금리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바이 더 딥, 티나가 가능했던 이유는 시장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고 빠질 때마다 끌어올렸고 주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는데 그 풍부한 유동성이 사라지는 게 결국은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준은 3월 정도에 1, 2, 3 여기죠. 4, 5이니까. 요 정도에서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월 달에. 그리고 한 두 달 쉬었다가 이제 5월부터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상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유동성이라는 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로 말하면 가스,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연료가. 그럼 뭘로 가죠?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반영되는 주식 구조를 봤을 땐 10에서 15%가 지금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부터 이어지는 이 변동성 장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장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이거 안 없어지나? 왜 안 없어지지? 신기하네. 시간이 지나면 안 없어지나 보네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시장은 점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이런 모습인데 이 시기는 얼마든지 반드시 3월달, 4월달에 시작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당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소형 성장주들을 지금은 특별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죠. 실적, EPS, 실적이 나지 않는 성장주들은 과감히 처분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2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 얼마 전에 11월 달도 그렇고 성장주들은 떨어질 때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지만 빌 받으면 떨어질 때 팔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장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도 좀만 버티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이 보보습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만 버팁니다. 떨어지지만 존버합니다. 떨어지지만 존버하는데 지나고 보면 바로 며칠 만에 3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30% 하락을 하게 되면 이미 손절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냥 강제 존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플러스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어닝이죠. 그나마 실적이 좋은 성장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내년에는 이 강력한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뭘로 승부할까요? 실적만으로 승부하는데 여러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형 나스닥 테크주들조차도 휘청휘청하는데 소형 성장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돈나무 언니 캐시는 내년에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본인은 1년에 50%씩 성장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월가에서도 고개를 갸우뚱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보습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보습.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너무 메타버스, 내가 너무 전기차, 내가 너무 친환경 쪽에만 내 포트폴리오가 몰려 있으면 안 되고요. 분산, 정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4등분을 해야 돼요. 단 6등분 해도 상관없고. 그쵸? 그래서 좀 투자 머니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배당주도 담으셔야죠. 배당주. 그쵸? 장우석 본부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배당주도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윙으로 가져갈 것이냐. 처음부터 할까요? 초단타로 갈 것이냐. 단타로 갈 것이냐. 근데 일단 단타를 제끼고 스윙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단기로 갈 것이냐. 중기로 갈 것이냐. 장기로 갈 것이냐에 따라 종목을 나누어야 돼요.
근데 내년은 이런 식으로 장이 변동폭이 커지다 보면 단기나 스윙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완전히 전방 2분기가 바닥을 뚫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중기나 장기 관점에서 바라보겠지만 전반기는 그렇게 가져갔다가는 큰일 나죠. 조정의 깊이가 10에서 15%를 예상하고 있지만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제가 차트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자 맨친, 조 맨친 의원이 고추장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통과가 안 됐던 더 다음 미국 재건을 위한 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겠죠. 수정안을 거쳐서. 그렇죠? 이때 1월 달에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요건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홈디포라든지 로이스라든지 그쵸? 뭐 캐러필라라든지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전기차도 해당이 돼요.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셔야죠. 지금. 왜냐면 1월 달에 통과될 겁니다.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90%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통과를 안 하려면 조 맨치는 지금 공화당으로 가야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지금 4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뭐죠? 헬스케어 종목군이에요. 헬스케어 종목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전히 빠뜨릴 수 없는 게 에너지겠죠. 에너지주들. 유가 흐름 항상.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 공급을 갖다 끊어버리니까 지금 천연가스 비상이잖아요. 유럽 쪽에. 자, 또 하나 우리가 시장의 악재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해서 지금 침공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패권을 앞둔 미국의 문제인데 결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이 3파전의 이 패권 경쟁이 내년에도 여전히 시장을 억누를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요 큰 그림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좀 지나니까 정말 안 지워지는군요. 이걸로는 지워지나? 이것도 안 지워지네. 어떻게 이게 안 지워지지? 대박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흐름이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일단 요까지를 딱 봤을 때는요. 아까 말했죠. 성장주는 절대 안 된다. 흑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 내년 이 전반기 때 결국은 지금부터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이거죠. 팡입니다. 팡. 팡그룹. 최근에 여러분 애플 주식이 왜 오르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탄탄한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애플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도 올해처럼 이런 흐름이 이어질 텐데 그럼 당연히 그런 종목으로 가야죠. 그런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게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2분기 정도 이제 이때 1분기 그러니까 저는 애프터 4분기라고 봐요. 아니 4분기가 아니라 애프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4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중소형주들의 실적도 괜찮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결국은 폭락한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이 종목군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팡 주식이라고 봐요. 팡. 그래도 보잉이라든지 코카콜라는 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팡이 못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데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 7월 4일날 딱 이맘때 생각나네요. 제가 이맘때 카니발 추천했었거든요. 6개월 지나면 코로나 잡힐 거다. 잡혔죠. 코로나는 잡혔죠. 델타가 뒤를 치고 나와서 그랬지. 지금 오미크론은 1월 한 중순 정도에는 절정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오미크론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백신주에 관한 움직임을 봐야 되거든요. 내년 중반 7월 4일날 폴스 오브 줄라이 때 미국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변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미크론은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참 안 좋아요. 이 겨울이라는 것. 자,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 7월 4일 이전에 그래도 오미크론 다 잡히지 않겠습니까? 모더나 화이자에서도 오미크론 백신 계속 만들고 있는데 부스터샷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오미크론 때문에 가지 못하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크루즈 종목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그렇죠? 여행주들 벌써 움직임이 되게 좋아지고 있죠. 지금 벌써 이따 보여드릴게요. 움직임 되게 좋아요. 이미 오미크론이 치사율이 낮다라는 걸 알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지금 뉴스에서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첫째 놈이 다니고 UCLA도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월 달에 UC 계열 학교들, 하버드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그러고, 다시금 작년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좀 나아요. 이게 저는 끝이라고 봐요. 끝물.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때라는 거죠. 요게 지나면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질 겁니다. 자, 2022년의 경제 전망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거고요. 올해 12월의 모습 그대로 이어질 거고요. 악재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악재들을 2022년으로 떠넘기는 분위기고요. 새로운 악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 그 다음에 중간선거를 앞둔 어떤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금리의 3차 인상,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을 누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큰 그림을 딱 잡고,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바로 다음 영상부터 하루에 한 편씩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미주널 멤버십 계속 구독해 주시면서 미주널과 함께 한다면 이런 큰 그림 잡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변동폭이 심한 것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